자, 책대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22회 먼 북소리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어딨지? 오케이. 이렇게 여기에 읽었던 인상 깊었던 표현 5가지를 리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지? 맞습니다. 네. 원래는 이걸 좀 외워서 하기로 했었는데 나는 맞아. 외우지 못했어. 나도 많이 못 외웠어. 오케이. 외운 건 있어? 내가 외운 거 좋아하는 있으면 구절. 외운 거 있으면 그거 먼저 해주라. 나는 외운 건 없어.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니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아득히 먼 곳에서 아득히 맞아. 먼 시간 속에서 우리 무슨 아이고 웃겨라.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고 있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보니 어디선가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아득히 먼 곳에서 아득히 먼 시간 속에 이건 아득히 먼 기억 속에서 아득히 먼 시간 속에서 이게 좋더라고. 웃겨라. 그렇지. 아득히 먼 곳에서 아득히 먼 시간 속에서. 먼 시간 속에서. 맞아. 그 북소리는 울려왔다. 아주 가냘프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동안 나는 왠지 긴 여행을 떠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다시 안 보고 한번 해볼래? 기울여. 어느 날 아침, 영자 봐봐.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귀 기울여 들어보니,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아득히 먼 곳에서, 아득히 먼 시간 속에서. 맞아? 그 북소리는 울려왔다. 어. 아주 가냘프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왠지 긴 여행을 떠나야만 할 것 같았다.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게 머리말에 있던 이야기인데, 진짜 누구나, 맞아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참, 이게 하여튼, 뭔가 사로잡는 그건 것 같아, 이 부분이.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리고 너 하나는? 나는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리스의 한 섬에 갔을 때, 그 섬에 이제 개들이 더워서 이제 막 쓰러져 있는 걸 묘사를 하잖아. 그냥 그걸 읽는데 되게 웃기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그리스의 어떤 성수기가 끝나고 비수기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개들이 어떻게 그걸 느끼는지에 대해서 무라카미 이 작가가 쓴 거야. 읽어볼게. 그러고는 풀이 죽어 보이는 초라한 개가, 그러나 그리스 섬에 초라하지 않은 개가 있기나 한가. 여름의 기억에 매달려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상상 속의 테이블 주변을 어슬렁 배회하면서 코를 벌름거리며 음식물 냄새를 허망하게 쫓고 있을 뿐이다. 중략. 하지만 개들은 물론 그런 것을 알 턱이 없다. 개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좋은 시절은 다 끝난 모양이다 라는 것 정도이다. 난 이런 것들이 참 웃기더라고. 재밌네. 다음 나는 요거는 못 외웠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에 대한 감사하는 어떤 그런 글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215쪽 끝에서 216쪽까지인데, 이 불확실하고 폭력적이고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여러 형태의 죽음이 넘쳐나고 있으므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라고 216쪽 제일 위에 나오거든.
그래서 내용 다음에는 막 이제 예시들이 나와. 어떠한데, 어떻게 뭐 사람이 죽는데 우리는 이기고, 그런 예시들이 쭉 나오는데,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 산 거고 되게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라서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 요거 조금 더 읽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더 읽어볼까? 내가 고른 거니까. 그러면 내가 책을 보고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그래서 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 옆을 보고 운전하던 피아트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나를 들이받지 않도록, 경찰이 길모퉁이에 서서 이야기하며 무심코 앞뒤로 흔들고 있는 자동 소총이 나를 향해서 발사되지 않도록, 아파트의 5층 베란다 난간에 위태롭게 진열된 화분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신 이상자나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이 갑자기 창란을 일으켜 내 등에 푹 하고 칼을 찌르지 않도록 말이다. 이어서 피아체 카브르에 접해 있는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며 주위 풍경을 바라보다가 나는 문득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여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100년 후에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내 앞을 걸어서 지나가는 젊은 여인도, 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 초등학생도, 영화관의 간판을 보고 있는 젊은이도, 그리고 나도 모두 100년 후에는 그냥 먼지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10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빛이 이 마을을 비추고 지금과 같이 바람이 이 길을 지나가겠지만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미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딱 그 문장이네.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 작가가 글을 쓸 때마다, 책을 쓸 때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랬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에 죽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래서 제발 이걸 완성할 때까지 죽지 않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바람. 그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내용이 나왔었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그 바로 앞장에 이 있어. 맨 마지막, 요거 지금 읽은 글의 끝에 이 소설을 다 쓸 때까지 어떻게든 살아있게만 해달라는 것 뿐이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소설을 쓸 때 자기만의 세상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자신의 세계로 몰입을 해서 자기가 아닌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그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집중력 속에 있을 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 소설이라는 게 차원과 시간과 그런 게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에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들어있잖아. 그렇지. 거기에 몰입해버리면 거기에 빠져나왔을 때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어떤 작가의 맞아. 입장 속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그 스판을 쫙 길게 늘려서 봐버리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먼지와 같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소설의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오케이. 이 186쪽에 이 사람이 어떻게 소설을 쓰는가, 그리고 소설을 쓸 때 어떤 느낌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잠깐 적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천재라서 그냥 소설을, 책을 쉽게 그냥 뚝딱 하고 써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묘사한 걸 보면 매일 계속해서 소설을 쓰는 일은 고통스러웠다. 때때로 자신의 뼈를 깎고 근육을 씹어먹는 것 같은 기분조차 들었다. 그렇게 대단한 소설은 아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쓰는 쪽에서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쓰지 않는 것은 더 고통스러웠다. 글을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글은 써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다. 그 세계에 자신을 몰입시키는 집중력.
그리고 그 집중력을 가능한 한 길게 지속시키는 힘이다. 그렇게 하면 어느 시점에서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 나는 이것을 완성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머리가 만성적으로 멍했다. 문득 정신을 차리면 종종 머리로 피가 물린 듯 의식이 가물가물했다. 뇌가 증기를 쐰 것처럼 부어 있었다. 이렇게 묘사를 해뒀더라고.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이랑 조금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맞네. 아, 참. 이 사람의 고통과 그 어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이 문장에서 그렇게 느껴지네.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 축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운동해서 자신의 몸을 강하게 단련시키고 그것을 체화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매일매일 글을 쓰고 그 세계로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뼈를 깎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네. 그리고 내가 세 번째로 난 거는 내가 좋아했던 그 문장이었던 모차르트의 무슨 곡이었더라 이게? 콘체르토로? 모차르트의 콘체르토로 두 개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굉장히 처절해서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음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중고 볼보를 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린 채, 당긴 채 언덕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오케이. 나는 그거랑 비슷하게 그 이탈리아 차에는 표정이 있다. 기억나? 봤어. 차의 표정에서 이탈리아의 차에 표정이 있다. 그래서 맞아. 주차 공간이 생기면은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싱긋 웃다가 다른 맞아. 사람이 이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 버리면 풀이 죽어서 맞아. 눈을 내리깔고 낭패란 얼굴이 된다. 근데 맞아. 반면 일본의 차들은 표정이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맞아. 싱긋 미소 짓는다 이런 표정이 있더라고. 맞아. 있었어. 나는 마지막으로 이 137쪽에 나오는데 진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묘사했는지 진짜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 내 머리에는 군데군데 구슬 같은 공백이 생겨 있다. 내 머리에는 군데군데 구슬 같은 공백이 생겨 있다라고 뭔가가 잘 생각나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 나는 그거 재밌었어. 맨 처음에 머리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 파리 두 마리가 날아다니는 그 장면 기억나? 윙윙거리는 소리가 냈다는 걸 기억나는데 파리 두 마리는 생각이 잘 안 나네. 아 그래? 파리가 아니라 다른 건가? 벌인가? 벌이다 벌. 파리가 아니라 벌이지. 벌이구나. 그래서 그 벌한테 이름을 지어주더라고. 맞아. 이거 한참 얘기하던데. 그러면서 이걸 처음에는 이제 누워도 소리가 나고 뭐 어떻게 해도 소리가 나고 그런데 이제 맞아. 어느 날 그거를 이름을 지어주면서 걔네들 이름 부르면서 걔네들은 아직도 뭐 사라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맞아. 그랬었다. 기억나. 그것도 신선하더라. 맞아. 이렇게 간단하게 오케이. 리뷰를 마칠까? 네, 그럽시다. 오케이. 책들의 리뷰, 원목소리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잠깐만, 됐나 보고.